돈 안 되는 이 사업을 위해 1년에 2번 공장을 멈추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운영을 멈추는 이 일로 인해 회사는 매년 3에서 4억 원 가까이 손해가 납니다.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무려 22년간 멈추지 않고 이 사업을 이어나갔는데요. 바로 김정원 회장이 이끄는 유제품 전문기업 매일유업이 그 주인공입니다. 매일유업은 지난 1999년부터 희귀병인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들을 위해 앱솔루트 특수분유를 제조하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수분유는 일반 분유보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 찾는 이가 많지 않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매일유업은 오로지 환아들을 위해 이 모든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환 매일유업 회장이 손실을 내는 특수분유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회사의 창업주 고 김복용 선대 회장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환 회장의 부친인 고 김복용 창업주는 살아생전 장사와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장사는 이기적이지만 사업이란 이윤의 창출과 함께 온 국민,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과 뜻을 이어 김정환 회장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환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남다른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경기도 평택의 매일유업 분유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할 생산 라인을 멈추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4만 캔 이상의 분유를 생산하는 이 공장에서 한국에서 딱 12명만 먹는 MF 분유 등 총 12종의 특수 분유 1만 4천 캔을 만들기 위해 일반 분유 생산을 멈추는 것이며, 이렇게 만들어내는 12종의 분유를 먹는 사람은 2019년 기준 전국을 다 합해봐야 이 공장 직원 440명보다 적은 40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유를 만드는 날이면 미리 공장의 기계들을 세우고 모든 생산 설비를 해체하며 8시간 이상 정밀 세척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각각의 다른 종류의 특수 분유를 만들 때마다 거의 1시간씩 클리닝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써야 합니다. 게다가 세척 과정마다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가령 300캔을 만들려면 무려 50캔 분량의 분유가 버려집니다. 이렇게 공장은 약 열흘간 분유 생산의 전 공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김용진 공장장은 각각의 특수 분유마다 수십 개의 서로 다른 특정 성분을 넣고 빼는 까다로운 공정인데다 혹시라도 섞이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오염을 방지하려고 아예 일반 분유는 생산하지 않는다며 세척에 공을 들이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합니다. 다 만들어진 후에도 소량 제품이라 라벨 인쇄가 안 되어 있어 별도의 인원을 투입해 라벨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붙여야 합니다. 이 제품을 먹는 소비자는 선천성 대사이상이라는 이름도 낯선 아주 희귀한 유전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어린 아기들입니다. 이 아기들은 막 태어났을 땐 눈에 띄는 기형이나 이상 증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소, 수없이 많은 아미노산 중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이 태어난 탓에 고기든 콩이든 쌀이든 아주 극소량이라도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 부산물이 체내에 쌓여 뇌 손상을 입을 만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 아기들은 분명 건강하게 태어나서 세상에 나와 먹은 것이라고는 모유와 분유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뇌가 망가져 죽을 때까지 지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거나 심하면 아예 얼마 살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생아 때 혈액 검사로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도 상당수의 어린 환자가 원인도 모른 채 그저 모유나 분유를 먹은 채로 평생 지적 장애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아기들에게 아미노산을 제거한 의료용 특수 분유는 사실상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환자의 입장에서는 대체 불가한 필수품이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절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극소수의 대형 업체에서만 특수 분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수입했을 경우 시장의 특성상 비싼 가격과 공급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매일유업이 없었다면 속수무책으로 환자들의 생명줄이 끊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2006년 작고한 매일유업의 창업주 김복용 회장은 1999년 당시 10만 명당 3명에 불과한 희귀질환 유아를 위한 특수 분유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 사업만큼은 비용에 문제가 있어도 중단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그에게 특수분유의 생산은 장사와는 거리가 있는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위하는 애국을 표현한 길이었습니다. 이 같은 당부와 약속은 그간의 크고 작은 경영상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생산 중단은커녕 매년 회사 내의 연구원들이 화나 모임에 직접 참석해 이들이 원하는 제품을 추가로 만들어낼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권정일 모유 연구팀장은 특히 신입 연구원은 반드시 모임에 참석한다. 직접 만나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2017년 4세 이상의 환아를 위한 2단계 제품 2종을 추가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질환을 앓고 있는 4세 이상 환아들은 0에서 3, 4 환아보다 2배 이상으로 필요한 단백질 요구량을 맞추기 위해 1단계 특수 분유의 양을 2배 이상 늘려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지방, 탄수화물, 칼로리 과잉 섭취로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소화 과정에 만들어진 불필요한 부산물의 수치 증가로 입원을 자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일유업 오중구 연구원은 완치가 없는 병이라 성인이 된 환아들의 경우 식생활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수 분유를 넘어 스낵바 등도 선보일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힘겨웠던 삶은 매일유업의 희생으로 인해 찬란하게 빛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매일유업은 대단한 일을 행하고 있지만 멈추지 않고 이 질환을 대중에게 알리고 환아의 가족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외식이 어려운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 외식 행사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는 먹거리와 겨울 의류 등을 구성해 하트밀 박스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의 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진행하는 하트밀 캠페인은 친환경 섬유인 황마로 만든 보냉백과 보온 효과가 있는 하트백을 담을 하트밀 굿즈를 판매하는 행사로 수익금 전액을 100여 명의 환아에게 하트밀 박스를 선물하는 데 씁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시작한 매일유업은 착한 혁명 때문일까요? 어느덧 창립 50주년을 넘기며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기업이라면 응당 영리를 추구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라고 강조하며 공익을 위한 착한 혁명을 이어가고 있는 매일유업의 관계자는 분유 및 유제품 제조사인 매일유업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선택과 도전은 지금의 선진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데에 있어 분명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매일유업의 애국을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